과거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든 오래 버티려고 들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평생 직장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각종 첨단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선배란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스타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날 끌어줄 수 있을까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조직에 못 버티는 건 그들이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 조직에서 비전을 확인 못해서 관두는 걸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들을 평가해서 좀 더 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면 그들 정말 열심히 일 잘할 사람들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특히나 한국의 기업의 CEO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사가 뭔가 하면 애자일 조직 문화하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 혁신입니다. 애자일은 문제를 풀 때 과거 같으면 뭐 하나 풀고 위로 보고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즉시 문제에 따라서 대응하고 틀리면 다시 고치고 하는 건 거죠. 이렇게 민첩한 대응 방식을 애자일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들어온 밀레니얼 세대가 그나마 좀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보다는 관성이 적다 보니까 새로운 대응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들을 일 더 잘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애자일을 고민하고 조직문화 개편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들을 일 가장 잘 시키게 만드는 게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기업이 돈 버는 방법이라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없이 살 때 그때는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였습니다. 고기, 술 이게 일 잘 시킬 동기부여 장치였었거든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술, 고기 가지고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맨날 먹는 게 고기인데 뭐 고기 먹자는 게 뭘 대단하겠습니까? 단합, 협동 이건 옛날 말이잖아요. 일할 때 협업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실은 회식비를 책정하는 것도 해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왜 직원들 술 먹고 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과거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합도 됐고 지금은 단합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단합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건 거죠. 지금 밀레니얼 시대가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요, 그 이전 세대가 산업,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앞 세대가 일자리를 많이 안 만들어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일자리를 많이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들을 너무 위안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립 출판물, 독립 잡지, 독립 콘텐츠 이런 쪽을 보면요. 밀레니얼 세대가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모두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다 주어졌다면 그런 거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들 중에서도 당장 큰 돈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재밌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 주는 사람 많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다 직장 다니고 바빠 죽겠다면 그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 관점으로 보자면 다음 가난한 첫 번째 세대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풍요라든가 이런 건 기회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를 하건 독립 출판물을 만들건 이러다가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건 신규 소비자를 유입시키지 못하면 그 업은 어려워집니다. 과거 세대의 소비자를 살짝 내려놓고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에게 더 방점을 지금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도 자라나는 세대지만 나이를 계속 먹을 거고 돈을 계속 더 잘 벌어 갈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젠더, 윤리, 환경, 취향, 공유 이 5개는요. 과거 사람들은 이걸로 물건 사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물건 사는데 젠더가 왜 관심 있고 물건 사는데 환경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신경 안 쓰던 얘기였습니다. 환경.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는 화두가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였어서요. 기업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살지 말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 젠더나 마찬가지입니다. 젠더는 이제까지 우리가 남녀의 문제니까 남녀 차별은 사회적 문제라고 봤잖아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아닌 마케팅의 문제이자 경영의 문제, 경제의 문제까지 넘어왔습니다. 윤리라는 것도요. 지금 동물복지 인증받은 고기를 더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취향이 확산되는 것도 기성세대에게 못 가져본 방식이었다면 밀레니얼 세대에겐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들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들의 취향을 활용하는 마케팅과 비즈니스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요. 과거는 소유의 시대였습니다.
내 집, 내 차 가져야만 됐어요. 과거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모자랐어요, 물건이. 근데 지금 어떤가요? 풍요합니다. 이런 시대 사람들에게 소유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이건 내 것이 아니건 상관없이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우리는 다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세대에게 팔았던 방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게 팔아야 될 방식, 이것 또한 중요하다 보니까 그 모든 걸 한번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40대들, 그들이 20대 때 그 당시에 기성세대들한테 X세대라고도 불리고, 이들이 X세대라고 부르면 또 뭐라고 불렸냐? 오렌지족이라고 불렸어요. 당시에 기성세대는 90년대 20대가 못마땅했어요. 그들이 오렌지족 좀 비하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들이 문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그들? 잘 자랐잖아요. 잘 자라서 한국 사회의 기둥이 돼서 지금 40대가 된 다음에 다시 후배들한테 야, 너네 또 뭐라 그러잖아요, 또. 기성세대처럼 돼버렸잖아요. 모든 세대는 사실은 자기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세대고 자기가 안 하는 걸 하는 세대다 보니까 방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류가 과거부터 한 칸 한 칸 내려오면서 계속 진화했던 이유가요. 그 이전 세대가 하지 않던 걸 조금 하다 보니까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을 잘 이해 못한다고 해서 너희도 나이 먹어봐 이런 식으로 말 건네지 말고요. 나이 먹은 본인 스스로가 난 또 어떻게 변화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애들만 하는 건 반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요즘 애들과 요즘 어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 어른들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요즘 애들과 요즘 어른들을 다 같이 분석해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